음. 어, 이 파일 안에 def calculator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제가 위쪽에 있는 코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어, 먼저 calculator라고 하는 함수가 def 하고서 정의가 되어져 있었어요. calculator는 세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을 받아요. 세 개의 아규먼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아규먼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수를 세 개를 선언을 했어요. 이 자리에. 아규먼트 세 개를 줘라. 나는 아규먼트 세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변수 세 개를 선언을 한 거예요. 파라미터 세 개를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캘큘레이터는 무슨 일을 하냐면 함수를 호출해요. 세 번째가 함수고 앞에 두 개는 그 함수한테 전달할 아규먼트예요. 이 코드를 보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군가가 캘큘레이터를 호출하려면 반드시 세 번째에는 함수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아규먼트를 딱 두 개만 가져야 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규먼트 딱 두 개만 가져야 돼요. 왜? X와 Y가 아규먼트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음. 다른 함수를 전달하면 이 캘큘레이터는 동작할 때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반드시 세 번째 아규먼트는 반드시 함수여야 되고 그 함수는 아규먼트를 두 개를 갖는 함수여야만 돼요. 그리고 이 함수는 리턴을 해주는 함수여야 돼요. 얘는. 그런 함수일 때 캘큘레이터는 자기한테 자기가 전달받은 x와 y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함수한테 그대로 줍니다. 예죠, 예. 함수한테 그대로 주고, 그럼 함수가 어떤 일을 해요? 실질적인 작업들은 함수가 어떤 일을 다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리턴을 해줘요. 그 리턴 값을 함수를 불러준 곳에다가 리턴을 해주는 함수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캘큘레이터를 호출을 했죠. 호출할 때 어떻게 호출했냐면 1, 어디로 가요? x로. 2, 어디로 가요? y로. 세 번째, 얘가 함수. 람다 이퀄 함수. 함수가 어디로 가요? f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함수 안에서는요. 저 함수 안에서는 fn이라고 하는 변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람다 x하고 y인데 무엇을 리턴하는 x 빼기 y를 리턴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죠? 얘를 여기에 주겠다. fn은 람다다. 자, 위에서 우리가 이거 썼던 거랑 다를 게 뭐 있어요? 람다를 변수에 저장한다. 이거랑 다를 거 없잖아요. 함수한테 아규먼트로 전달한다는 얘기는 파라미터에 이 아규먼트가 저장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캘큘레이터가 무슨 일을 할까요? 자,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2예요. 왜? 이렇게 줬으니까. 그죠? 이렇게 줬으니까 x 1이고 y 2예요. 펑션에서도 x 1이고 y 2예요. 여기가 2라고 2인 거예요. 람다가 뭘 리턴해줘요? 람다가 x 빼기 y를 리턴을 해줘요. 그러니까 1 빼기 2를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거 자체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어디로? 여기로. 그래서 여기 리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음, 우리가 이 calculator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뭐, 얘가 펑션을 호출하는 건지, 뭐, 리턴 값을 어떻게 조작하는 건지, 이 내부 구조를 몰라도 얘가 어떤 일을 할 거다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거냐면 함수 이름이 계산기고 숫자 두 개가 있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추측해 보는 거죠. 아, 이 계산기는 1이 x로 들어가고 2가 y로 들어가서 1 빼기 2를 리턴해주는 계산기가 아닐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구현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어.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계산기는 1과 2를 주면 1 곱하기 2를 리턴해주는 계산기.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 어떻게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함수가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코드가 만들어져 있는지 몰라도 캘큘레이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캘큘레이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숫자 두 개와 함수만 주면 이 숫자 두 개가 각각 함수의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돼서 이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이 내가 여기서 원하는 리턴 값이 된다. 그것만 알고 캘큘레이터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전 시간에는 그 요렇게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어, 1이 X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2가 Y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1 곱하기 2가 이 자리로 리턴된다라고 설명드렸던 이유가, 어, 근데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동작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동작을 했던 거죠.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었으니까. 네, 이해되시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람다를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그런 예를 람다, 람다를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그런 예제들이 있어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함수인데,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함수인데, 실제로 람다를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그러니까 함수가 아규먼트로 전달되어야 되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하냐 하면 필터링과 매핑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적 있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하면서 필터링은 전체 원소들 중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선택해서 부분 집합을 만들어내는 거고, 매핑은 원소 하나를 어떤 규칙에 의해서 다른 값으로 변환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게 매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일을 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링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족하는 그런 아이템을 찾는 거고, 매핑은, 매핑은 그런 그 아이템들을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다른 값으로, 다른 값으로 변환해주는, 매핑을 해주는 기능이 맵이에요.
근데 필터링을 해주는 함수가 파이썬에 있어요. 우리가 직접 리스트 컴프레션으로 구현을 했었었지만 그 일을 대신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핑을 대신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 이름이 뭐냐면 필터링을 해주는 함수의 이름 자체가 필터예요. 필터. 이건 여기는 이렇게 쓸까? 그리고 필터라고 하는 함수는요. 첫 번째 아규먼트가 펑션이에요. 두 번째 아규먼트가 인터러블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매핑을 해주는 함수도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함수 이름은 맵이라고 만들어져 있고요. 첫 번째 아규먼트가 펑션, 두 번째 아규먼트가 이터러블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필터가 동작하는 방식을 보면, 요건 함수 이름은 그냥 위쪽으로 올려버릴까요? 여기다 그냥 올려버릴게요. 괜히 옆에 막 이렇게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서. 어, 필터링,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템들을 찾기인데, 파이썬에서는 필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수가 만들어져 있다. 그 다음에 매핑, 아이템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다른 값으로 변환해 주는 건데, 파이썬에는 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수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음. 자, 이 필터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아규먼트가 두 개가 있죠. 펑션과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두 개의 아규먼트를 갖죠. 어, 이터러블 이터러블 안에 있는 원소들을 동작하는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순서대로 펑,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뭐 다섯 개짜리 리스트였었다. 그러면 첫 번째 원소를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하면서 함수를 호출을 해요.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리스트에 그냥 이터러블을 간단하게 리스트라고 생각할게요. 리스트의 두 번째 원소를 펑션 호, 펑션을 호출할 때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요. 그게 끝나면 세 번째 원소를 펑션 아규먼트로 전달하면서 함수를 호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여러 번 호출되는 함수예요. 여러 번 호출되는데 이터러블에 있는 원소 개수만큼 호출이 됩니다. 아규먼트로 어, 전달하면서 어, 전달하면서 펑션을 호출을 해요. 펑션을 호출하고 만약에 이 펑션이 함수가 그러니까 이건 아규먼트 이름이에요. 아규먼트 이름. 펑션이 펑션이 true를 리턴하는 리턴하는 원소들만 선택해서 선택해서 그 선택한다까지만 할게요. 얘가 리스트를 만들어주진 않아요. 리스트를 직접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리스트를 만들어주진 않고 펑션이 true를 리턴하는 함수들을만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리스트를 만들고 싶으면 이 필터의 결과를 리스트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건 이따가 예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아규먼트로 펑션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리스트를 전달하면 되니까 두 번째 아규먼트는 어려울 게 없죠. 그죠? 이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두 번째 아규먼트의 자리에는 리스트나 튜플을 넘기면 돼요. 여기는 어려울 거 없죠.
앞에 함수를 넘겨줘야 돼요. 함수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 함수는 아규먼트 몇 개짜리일까요? 이 펑션은 아규먼트 몇 개짜리여야만 될까요? 한 개짜리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다른 함수를 아무렇게나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함수를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아무 함수나 여기다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함수는 아규먼트는 무조건 하나. 왜 그러냐 하면 필터가 하는 일이 여기서 펑션한테 아규먼트를 줄 거거든. 근데 어떻게 하나씩. 첫 번째 원수를 아규먼트로 줄 거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원소를 아규먼트로 줄 거거든요. 그럼 펑션은 아규먼트가 하나여야 돼요. 하나여야 되고, 펑션의 리턴 값은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인데 무슨 타입이 돼야 될까요? 불리언이 돼야 돼요. 그런 함수만 만들어주면 돼요. 함수 안에서 어떤 일을 할지는 마음대로 만들면 되는 거고, 아규먼트는 하나고, 불리언을 리턴하는 함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함수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작을 하려면, 펑션은, 펑션은 아규먼트가 한 개이고, 한 개이고, true나 false를 리턴한 true 또는 false를, 다시 얘기하면 불이죠, 불. 그죠? true 또는 false를 리턴하는 함수이기만 하면 돼요. 함수의 내용은 마음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함수의 내용은 마음대로. 이게 이게 필터라고 하는 함수가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파이썬에서 만들어진 필터라고 하는 함수가 동작하는 방식.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첫 번째 아규먼트에 넘겨주는 펑션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이거를 람다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어, 어, 람다 x 그리고 true나 false를 리턴할 수 있도록 리턴하는 true 또는 false를 리턴할 수 있는 리턴하는 식이 오면 되는 거예요. 식. 이런 모습으로 펑션을 만들어주면 된다예요. 이거 아규먼트 하나죠. 아규먼트 하나고 여기는 어떤 식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 식에서는 true나 false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필터고요. 매핑은 이 맵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 하면 여기 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함수가 있어요. 리스트가 있고 함수가 있죠. 그러면 맵은 어떻게 하냐면 위쪽과 비슷하게 이 터러블 안에 있는 원소들을 원소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하면서 펑션을 호출을 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 펑션한테 첫 번째 원소를 주고서 호출을 해요. 그게 끝나고 나면 리스트의 두 번째 원소를 펑션한테 주고 또 호출을 해요. 그게 끝나면 이 세 번째 원소를 펑션한테 주고 또 호출을 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매핑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A를 B로 바꿔라잖아요. 그죠? 어떤 규칙에 의해서 A를 B로 바꿔라라고 하는 게 매핑이잖아요. 펑션이 리턴하는 값들. 펑션이 리턴하는 값들, 값들.
값으로 매핑 값을 만들어요. 무엇을 리턴할지는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펑션이 리턴만 해주면 그 리턴 값이 매핑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이따가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함수는 이 매핑에서 사용되는 함수는 이 펑션은 아규먼트가 몇 개여야 되고 한 개여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리턴 값이 있는 리턴 값이 있는 함수이기만 하면 돼요. 그 리턴 값이 무슨 타입일지는 상관이 없어요. 필터는 반드시 선택할 건지 말 건지를 하기 위해서 true나 false를 리턴을 해줘야 되는 거지만 매핑은 리턴 값이 무슨 타입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숫자가 들어가서 문자열이 나와도 되는 거고요. 문자열이 들어가서 숫자가 나와도 되는 거고 문자열이 들어가서 문자열이 나와도 돼요. 어떤 값이든 리턴만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게 그게 매핑에서 사용하는 함수예요. 자, 이거를 예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설명하니까 너무 어려운 듯한데, 여기도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 매핑을 할 때에는요, 람다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시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시면 돼요. 람다, 아규먼트 한 개고, 어떤 리턴 값 또는 리턴식. 요런 형식만 내면 돼요. 필터는 true나 false여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지만, 매핑에서는 리턴 값이 있다라는 것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난수를 좀 사용하도록 할게요. 난수를 좀 사용하기 위해서 랜덤을 임포트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실행했고요. 난수들을 좀 만들도록 할게요. 넘버스 하고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 연습 좀 할까요? 어, 랜덤 점 란드 레인지 란드 레인지 100보다 작은 정수라고 할게요. 0부터 99까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for 10개만 만들게요. in range 10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버스를 출력해 보세요. 네, 이 숫자들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숫자 자체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10개가 만들어졌다. 근데 그 10개의 숫자들이 0에서부터 99까지 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로 10개가 만들어졌다. 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게 중요한 거고. 자, 우리가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넘버스의 원소들 중에서 뭐 짝수들만 찾아주세요. 짝수들만 필터링 하세요. 이런 거 했었죠. 그죠? 우리가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몰라도 여기 이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몰라도 이거 할 수 있었죠. 어떻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 쓰면 x를 어펜드 하겠다. x는 어디에 있는 건데 넘버스에 있는 건데 만약에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이게 짝수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렇게 해서 만들면
여기 있는 10개의 숫자들 중에서 10개의 숫자들이 6개로 줄었네요. 그죠? 필터링이 된 거죠.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들로만 필터링이 됐죠. 맞아요. 그래서 짝수가 포함이 됐고, 짝수 포함이 되고, 홀수는 제거되고, 짝수 포함되고, 홀수 제거되고, 짝수는 들어가고. 맞아요? 그죠? 음. 우리가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몰라도 할 수는 있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자, 필터라고 하는 함수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result.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한다. 근데 args라고만 되어져 있죠. 문서를 보면 args라고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kw args 또 이렇게 있죠. 우리 아침에 이런 형식으로 함수 만들어 본 적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필터 사용 방법이 밑에 문서로 있어요. 사용 방법이 밑에 문서로 있는데 첫 번째 function,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터러블. 첫 번째 아규먼트는 함수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이터러블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펑션을 넣는 자리에 저는 람다를 바로 넣을 거예요. 아규먼트는 한 개여야 돼요. true나 false를 리턴하면 되죠.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과 같다. 자, 이렇게 비교하면 그러면 여기는 비교 연산자니까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오면 x에 어떤 값이 들어오면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서 1과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면 true 아니면 false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가 true나 false가 되는 리턴 값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리턴 값인데 true 아니면 false밖에 둘 중에 하나밖에 가질 수가 없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가 리턴 값. 얘가 아규먼트고 얘가 리턴 값이에요. 파라미터와 그 식으로만 이루어진 간단한 함수를 람다라고 하는 거죠. 람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아규먼트. 이 함수를 전달하는 것까지가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가 이터러블. 이터러블은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numbers. 자, 그리고서 리절트를 그냥 출력하면 얘가 결과를 주는 게 아니고요. 결과를 필터링 된 결과를 주는 것뿐이에요. 얘를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리스트 이렇게. 아, 이건 제가 홀수만 골라냈죠. 여기를 0으로 하면 짝수들만 골라주죠. 그죠? 위쪽이랑 똑같은 결과를 주려면 짝수만 골라내겠다 이렇게 해야 되죠. 짝수만 골라내겠다. 이게 필터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필터 함수가 첫 번째 아규먼트로 함수를 전달을 받고 두 번째 아규먼트로 리스트를 전달받아서 이런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자, 필터 함수가 동작하는 원리. 제가 위에서 글로 정리해드린 거 있잖아요. 텍스트 셀에서 정리해드린 거 있죠.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필터 함수는요, 여기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기 있는 함수한테 줘요. 줘요. 자, 그러면 위쪽에 넘버스가 만들어졌죠. 넘버스의 첫 번째 원소를 함수의 아규먼트로 줘요. 그럼 이 함수가 리턴을 해줄 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값은 84예요. 84를 아규먼트로 줬어요.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했더니 0이에요. 조건을 만족하죠? 그죠? 리턴 값이 뭐가 됐어요? 리턴 값이 true가 됐죠.
그러면 필터는요, 그거를 자기 임시 저장소에 이렇게 저장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스텝. 자, 이게 끝났잖아요? 끝나면 두 번째 값을, 두 번째 값을 또 함수한테 줘요. 이번에는 28이 들어왔어요. 저는 28이에요. 28이 숫자 x로 들어왔어요. 그리고서 여기 리턴 값을 계산해 봤어요. 리턴 값은 28 나누기 2가 0과 같으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true해요. 그래서 28이라고 하는 숫자도 이렇게 임시로 저장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를, 세 번째 원소를 또 람다한테 줘요. 함수한테 주는 거예요. 저는 세 번째 원소가 77이에요. 77은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지 않으니까 리턴 값이 false예요. 그죠? false여서 걔는 여기다가 넣지 않아요. 넣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원소로 갑니다. 그 다음 원소는 32예요. 저는 32가 여기 x로 들어가요. 32 나누기 2를 계산을 하고요. 0과 같은지 물어봐요. 0과 같은지 물어봤더니 true래요. 그러면 걔는 여기 넣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리스트에 있는 모든 원소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임시로 저장되는 값들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필터링 된 값들이잖아요. 이거는 필터링 된 값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밑에서 이런 리스트가 만들어진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필터 함수가 동작하는 원리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필터 함수는 아규먼트가 하나고, 여기는 계산하면 true 아니면 false가 되는 그런 식이 오면 되는 거예요. 같으냐 하고 물어봤으니까 같거나 아니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여기 있는 식은 true 아니면 false밖에 리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죠? 그런 함수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true가 되는 x들만 모아주는 게 그게 필터링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시겠죠? 함수 내부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더라도 얘가 동작하는 원리만 아시면 돼요. 동작하는 원리만. 이따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되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반대로 홀수들만 필터링 해라라고 하면 홀수들만 필터링 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필터 함수를 이용할게요. 필터 함수를 이용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람다라고 써주고 람다라고 써주고 x 아규먼트가 하나인 거는 이 아규먼트가 무엇을 받을 거?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를 전달받을 거. 그죠? 리스트 안에 원소를 전달을 받았으면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과 같은지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과 같으면 선택. 그렇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거고. 그리고 x는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x는 넘버스에서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result 이렇게 해보시면 네, 홀수들만 됐죠. 요거는 필터 함수 자체가 리스트를 만들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필터의 결과를 리스트로 변환하겠다라고 해서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직접 써주셔야 돼요. 네. 결과 자체로는 리스트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필터예요. 필터. 우리 매핑 한번 해볼까요? 매핑? 필터는 이제 필터 함수는 조금 이해가 되세요? 람다를 어떻게 넘겨야 될지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어, 자, 그럼 이번에는요, 넘버스의 원소들을, 넘버스의 원소가, 원소가 짝수이면 even, 그리고 홀수이면 odd로 매핑해보자. 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맵 함수를 몰라도 여러분들 이거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리스트를 만들겠죠. 리스트를 만들겠죠. 이 리스트는 문자열을 저장하는 리스트죠. 둘 중에 하나를 저장하죠. even이거나 odd를 저장하죠. 맞아요? even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하는 리스트예요. 언제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이면 그죠? 짝수이면 even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하고요. else 그렇지 않으면 odd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하는 리스트예요. 자, 이게 리스트 컴프레hen션 아니에요? 리스트 컴프레hen션에서 뭘 쓴 거예요? if, else 표현식을 사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여기 나타난 x가 뭐냐를 써주는 거죠. 어디서 가져오는 x들이냐 이걸 써주는 거죠. 어디에서? 넘버스에서. 짝수는 이분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홀수는 아드라고 표시를 했어요. 매핑 잘 됐죠? 매핑 잘 됐죠? 됐습니까? 요런 문법을 if else 표현식이라고 했죠. 첫 번째가 조건식,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가. 그러니까 even이거나 odd 둘 중에 하나가 저장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x가 어디에서 나온 x인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게 리스트 컴프레hen션에서의 for in 구문이죠. 자, 이거를 맵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맵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저장을 해야 돼, 맵 함수의 결과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펑션, 두 번째는 이터러블이에요. 펑션, 이터러블. 펑션은 이 자리에서 만들 거면 람다라고 주면 돼요. 아규먼트 한 개짜리로 준다 그랬죠? 자, 리턴 값이 even. 언제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렇지 않으면 리턴 값은 odd. 자, 여기 쉼표. 여기까지가 함수를 넘긴 거예요. 여기까지가 함수를 넘긴 거고요. 두 번째로 이터러블이 넘버스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맵이 리턴해주는 결과를 다시 리스트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얘가 그 맵의 결과를 리스트 타입으로 변환을 한 거예요. 위쪽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것도요, 동작하는 방식이 아까랑 똑같아요. 저 위쪽에 그 숫자를 보면서 할게요.
저는 넘버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넘버스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넘버스고, 맵이라고 하는 함수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넘버스에서 하나씩 꺼내요. 하나씩 꺼낸다는 얘기는 첫 번째 원소를 누구한테 주냐면, 여기 앞에 있는 함수한테 줘요. 첫 번째 값을.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값이 84죠. 이 84라고 하는 값이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에는 이분이 리턴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을 때에는 odd가 리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리턴 값이에요. 여기는 함수의 리턴 값이에요. 리턴 값.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값에 대해서는 even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이제 매핑이 됐어요. 매핑이 됐고. 자, 이게 끝나면 두 번째 원소, 여기 두 번째 원소가 있죠. 두 번째 원소를 마찬가지로 또 누구한테 준다? x한테 줘요. 함수한테 주는 거예요. 함수한테 주면 함수가 또 이거를 계산을 해봐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 또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무엇을 리턴한다? 2분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매핑 결과를 두 번째도 2분이다 하고 저장하고 있어요. 자,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를 함수한테 줘요. 이렇게. 세 번째 원소는 저는 77이에요. 77이 x로 들어갔고 77을 2로 나눠보면 나머지가 0이 아니에요. 그럼 else죠. 그래서 리턴이 뭐가 되냐면 add가 리턴이 돼요. 저 리턴 값을 모아두는 거예요. 저 리턴 값을 임시로 이렇게 모아두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넘버스 안에 있는 첫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10개를 다 매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even하고 odd라고 하는 문자 10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 결과를 뭐로 만들어주세요? 리스트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함수 사용 방법을 몰라도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똑같은 작업을 우리는 했었어요. 그쵸?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실제로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게 사용되어지는 실제 함수들의 예를 들어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어요. 질문 없으세요?